안녕하세요. 7전일기 피터 후시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행복 그릇이 있습니다. 행복 그릇은 가득 차면 행복한 기분이 충만하고 바닥에 모이면 불행하다고 느끼죠. 저희 할머니가 쓰시던 행복 그릇을 채우는 마법, 7년 전 저의 일기를 공유합니다. 2019년 2월 2019년 2월 18일 월요일 할머니의 비우는 행복. 행복해 보이던 어느 유명 작가의 기사가 났다. 알고 보니 그 작가의 아이가 아프다고 했다. 승승장구하며 부럽고 행복해 보이던 그 작가가 갑자기 힘들어 보였다. 유명 작가 본인이 되어 그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겉으로 보는 것만으로는 알 수 없었겠지. 나의 행복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던 사무실 공간이 갑자기 시기와 박탈감 같은 감정이 되어 휘몰아친다. 들리는 이야기, 보이는 것들에 마음이 오락가락 흔들리며 행복에 영향을 준다. 그런 면에서 할머니는 현자 같은 삶을 사셨다. 아끼고 절약하며 비우고 비워서 최대한 가볍게 그렇게 사셨다. 난 그런 할머니가 좋았던 것 같다. 아마 나도 그렇게 살고 싶었던 것 같다. 눈에 보이는 게 많고 귀에 들리는 게 많아버리면 인간인 이상 흔들리고 마니까. 월요일 새로운 사무 환경의 시작. 뭐 잘할 수 있겠지. 한 10년 아니면 더 오래됐던가 제가 전부터 좋아했던 웹툰 작가님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림을 전혀 그리지는 못하는데요. 그 작가님은 그림체도 귀엽고 웹툰 스토리도 재밌어서 제가 초창기 때부터 팬이었습니다. 전혀 유명하지 않을 때부터 제가 그분의 웹툰을 봤었는데요. 그분은 점점 유명해져서 콜라보도 많이 하시고 직장도 그만두고 자유로운 삶을 사시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응원하던 분이 너무 잘 돼서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부럽다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정말 남부럽지 않은 그런 삶인 것 같은 생각이었죠. 그러다가 한참 작품 활동도 없고 소식도 안 들렸거든요. 뭐 하시나. 갑자기 그분의 소식이 궁금해졌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찾아봤는데 안타까운 기사를 보게 된 거죠. 제가 부러워하고 상상했던 자유롭고 행복하기만 할 것 같은 그 작가님이 이런 힘든 부분이 있었던 거를 그때 기사를 보고 알게 됐던 거죠. 찾아보지 않았다면은 여전히 그분을 부러워하고 제 마음은 뭐 시기가 될 수도 있고 부러움이 될 수도 있고 그랬겠죠. 사람은 누구나 다 이렇게 자세히 들어가지 않으면 모르는 그런 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했던 사무공간도 마찬가지인 게 사실상 조건은 이 공간 하나 딱 바뀌었을 뿐이고 그렇다고 해서 뭔가 크게 달라지거나 그러지도 않았거든요. 그랬는데 이 사무실 자리 하나 바뀐 거 가지고 시기심, 박탈감 같은 감정이 휘몰아쳐서 순식간에 제가 행복은 까마득히 멀어져 버렸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하루 종일 사무실 자리밖에 생각이 안 났고 정말 짜증이 났거든요. 제가 이 앞뒤에 일기를 쭉 읽어보니 하루 종일 아니면 일주일 내내 계속 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그 자리를 다시 되찾을 수 있을까? 근데 재미난 건 지금 7년이 흘렀거든요. 그랬는데 종로에 있던 그 훌륭한 사무실은 고객사가 통째로 이사를 가면서 더 이상 그 건물 자체가 사무실 공간이 아닌 게 되어버렸고 지금은 그거와 완전 다른 별도의 공간이 고객사의 공간이 됐습니다. 뭐 이제는 더 이상 관계가 없는 일이 되어버렸죠. 제가 이렇게 쭉 상상을 해봤는데요. 행복이라는 건 사람마다 어떤 가지고 있는 그릇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릇이 있고 이 그릇은 사람마다 다 용량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바닥에는 사람마다 여러 개의 구멍이 뚫려 있는데요. 세모난 구멍도 있고 네모난 구멍도 있고 화분처럼 동그란 구멍도 있고 여러 개의 구멍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복 그릇은 여기에 채운 것들에 의해서 수위가 이렇게 차오르게 되는데 한번 채우는 게 계속 유지되는 건 아니고 예를 들면 여기 행복하기 위해서 채운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재산이 되건 아니면 우정이 됐건 뭐 사랑 뭐 여러 가지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쭉 채워서 이게 가득 차서 어느 정도 수위가 유지가 되면 우리는 이제 행복함을 느끼는 것 같은데요. 이 한번 채운 것들이 영원히 유지되는 건 아니고 예를 들면 재산을 채웠다. 그럼 재산은 세모라고 생각을 하면 세모난 구멍에 의해서 세모난 게 채워졌다가 다시 빠져나가는 거죠.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이 행복 그릇을 채우는 게 재산으로 굉장히 쉽게 채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 사람들이 또 소모하는 재산의 양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않습니까? 이 밑에 있는 재산 빠져나가는 구멍이 굉장히 크다면, 이렇게 세모난 구멍이 큰 행복 그릇을 가진 사람은 채우는 양이 많이 채워도 빠져나가는 속도가 엄청 빠르기 때문에 그만큼 빨리 많이 부어야 수위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 그릇은 그릇의 자체의 크기와 바닥 구멍의 크기, 그리고 이 바닥 구멍은 여러 가지 세모, 네모, 동그라미 이렇게 뚫어져 있을 텐데, 어떤 구멍이 크거나 작거나 한지에 따라서 행복은 어떤 종류로 쉽게 채울 수 있고 어떤 것으로 유지가 가능한지를 결정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우선 이 바닥에 있는 구멍을 작은 걸로 유지하면서 삶의 방법을 행복하게 유지하는 방법으로 삼으셨던 것 같습니다. 식사로 예를 들면 저희 할머니는 항상 밥, 국, 반찬, 소박하게 이렇게 3가지 종류만 항상 준비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냉장고를 열어보면 냉장고가 거의 텅 비어있을 정도로 무언가가 많이 쌓여있지 않았습니다. 금전으로 예를 들어보면 낡은 이불보를 잘라서 백인잎으로 리폼해서 사용하시는 식으로 새 것을 사도 될 것을 그냥 오밀조밀하게 리폼을 하고 해서 금전을 최대한 절약하는 거죠. 재활용으로 금전을 절약하면 화분에 금전이 빠져나가는 구멍이 굉장히 작은 거죠. 그러면 많이 들어붙지 않더라도 빠져나가는 게 적으니까 항상 수위가 유지되는 거예요. 높은 수위가. 가지고 있는 것을 소모하는 양을 줄여가지고 행복 수위를 유지한다는 거는 그래도 좀 해볼 만하지 않나요? 잠깐 잊어먹고 지나갔는데 이 행복 그릇을 채우는 가장 큰 방법은 어마어마한 양을 들이붓는 겁니다. 콸콸콸콸. 그러면 밑에 구멍이 아무리 많이 뚫려 있어도 항상 넘칠 만큼 채울 수 있으니까 우리는 행복하겠죠. 하지만 저를 비롯한 여러분들 이렇게 콸콸콸콸 채울 수 있는 재력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콸콸 채울 수 있는 거는 일단 배제를 하고 행복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저희 할머니처럼 일단 가장 쉬운 접근 방법, 바닥구멍의 크기를 줄인다, 소모되는 양을 줄여가지고 빠져나가지 않게 탁 틀어막는다를 우선시하고요. 그 다음에 행복 그릇의 크기를 조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행복 그릇이 굉장히 크면 이걸 언제 다 채우겠습니까? 반면에 행복 그릇을 되게 조그맣게 가져가는 사람, 간장 종지처럼 조그맣게,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건 이 수위가 차 있으면 행복하다고 느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작은 그릇에 수위가 가득 차 있건 큰 그릇에 수위가 가득 차 있건 비슷하게 행복을 느끼는 거죠. 근데 간장 종지 같은 작은 그릇은 조금만 채워도 금방 찰랑찰랑 하잖아요. 조금만 쓱 부어도. 저희 할머니 이 그릇을 작은 걸 유지하셨습니다. 행복 그릇은 내가 키우고 줄이고 하는 방법이 딱 마땅치는 않고, 행복 그릇이 언제 커지는지를 잘 생각해 보면 주로 우리가 SNS 같은 거를 볼 때입니다. 내가 차가 이미 있는데 친구가 새 차를 산 거를 SNS를 통해서 보면 제가 갑자기 행복했던 마음이 텅 빈 것처럼 허전해지면서 더 이상 행복하지가 않게 되죠. 그런 걸 여러분도 느끼죠. 방금 직전까지는 되게 좋았어, 행복했어. 그런데 SNS 딱 보는 순간 더 이상 행복하지가 않아지죠. 저희 할머니도 마찬가지셨던 것 같습니다. 최대한 욕심과 부러움이 생기는 환경으로부터 자신을 격리시키고 피해 다님으로써 행복 그릇을 매우 작은 것으로 유지시키는 그런 방법을 쓰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재산을 붓든 사랑을 붓든 굉장히 조금만 모아도 가득 찰랑찰랑할 수 있는 수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저희 할머니는 할머니보다 부자인 분, 건강한 분, 남들 기준에서 부러워할 만한, 예를 들면 가족관이 굉장히 화목하다거나 이런 분들을 보셔도 별로 부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비교 자체를 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SNS가 위험하고 우리의 행복 그릇을 자꾸 키우는 이유는 비교를 하게 만들거든요. 남하고 나를 비교를 하면 부러워지고, 부러워지면 이게 욕심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여기가 출발점입니다. 비교를 하지 않으면 결국 욕심도 어느 정도 차단할 수가 있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욕심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비교를 차단하는 건데 이게 사실은 쉽지가 않죠. 눈앞에 보이면 시기심, 질투심, 부러움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할머니는 부러워할 것 같은 관계를 취소하고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고,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노출되는 경우에는 내가 가진 게 얼마나 훌륭한지 내 손에 있는 것에 최대한 집중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거하고 저거 별 차이 없네, 이렇게 살짝 자위를 하시는 거죠. 스스로 최면을 거는 것 같은 건데, 왜 예전에 탈무드에 보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 여우와 신포도. 포도가 달린 나무가 있는데 여우가 아무리 점프를 뛰어도 포도나무에 달린 포도에 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시도를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이 여우가 저 포도는 분명히 신포도일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딱 돌아서서 갔다라는 탈무드의 예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조금 비겁한 것 같이 보이죠? 근데 그래도 어때요? 어차피
솔직히 우리가 모든 걸 다 내 손 안에 들 수는 없으니까 어느 순간에는 마인드 컨트롤로 욕심과 부러움을 좀 접어버린, 비겁하긴 하지만 그 순간만 잘 넘기면 곧바로 행복할 수 있거든요. 닿을 수 없는 것을 영원히 부러워하면서 불행하게 살 바에는 잠깐 비겁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어떤 면에선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할머니는 행복하셨어요. 늘 소박한 식탁에도 만족하셨고 가족들 만나면 늘 웃고 행복 바이러스를 퍼뜨리셨거든요. 그 비결은 행복 그릇 크기를 줄이고 바닥 크기도 줄이고, 방법은 소박한 생활과 비교하지 않는 마음을 통해서입니다. 제가 좋아하던 작가에서 느꼈던 부러움, 그리고 사무실 자리 이동하면서 느꼈던 시기심과 박탈감 같은 느낌, 그것은 행복 그릇을 키우거나 바닥구멍을 키워서 행복하게 느끼는 마음에서 멀어지게 만들었던 그런 감정이었죠. 눈과 귀가 너무 밝아서 주변 사물, 유행한 것들, 사건에 관심이 너무 많으면 마음이 쉽게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눈과 귀를 어느 정도 닫고 내가 가진 것, 이런 거에 집중하는 거죠. 저희 할머니의 방법을 보면요, 행동과 마음을 작게 컨트롤하고, 그렇게 하면 실제로는 엄청난 것을 다 얻지 않더라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마법 같지 않나요? 어떤 면에서는 마치 갖지 않았는데 가진 것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잖아요. 50억짜리 집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과 오늘 가족과 함께 소박한 식사 중에 어떤 게 더 쉽게 행복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행복에서 멀어진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혼자 잘 되려고 50억짜리 집을 가지려고 노력해? 우리 가족 다 같이 잘 살자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근데 사실 그 목표를 이루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10년? 30년? 30년이 지나면 확실히 이룰 수는 있나요? 30년이 지나고 나면 그 사이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미 곁을 다 떠나고 있을지도 몰라요. 앞으로 나아가는 노력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노력은 하되 현재 삶을 미래를 위해서 저당 잡혀서 몽땅 소모하지는 마세요. 균형은 중요합니다. 때로는 지금 내 손에 쥐어져 있는 것에 집중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약간 소소하긴 하지만요. 여러분들이 혹시 나는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 저희 할머니의 마법을 통해서 행복해지셔서 한 번쯤 쉬어가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